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안톤하고요. 서울 살고 있고요. 번역가이고 소설가입니다. 2022년 부커상 국제부문 최종 후보로 올랐었고요. 최종 후보에 오르기 전에 그 롱리스트라고 그 한 단계 전에 그 단계에서 제가 책 두 권으로 영어로 더블 롱리스팅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더블 롱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책 두 권을 후보로 올렸는데 이게 아마 부커상 역사상 이게 세 번째였고요. 그리고 유색인종 번역가로서 첫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는 그 제가 번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번역가의 소소한 일상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국 한 군데, 미국 두 군데에서 제가 강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연 내용도 좀 이렇게 들어간 네, 번역에 대한, 번역가의 삶에 대한 에세이집입니다. 제가 그 S대학교 대학원 입학시험을 보면서 그 답안지를, 이게 영문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안지를 영어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험 감독을 하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어깨너머에 이렇게 제 답안지를 보시더니 아니 왜 답안지를 영어로 쓰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니 뭐 영문과 입학시험인데 영어로 쓰면 안 되냐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반박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영어를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거의 막무가내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때 저의 법대 출신의 리걸 마인드가 발동해가지고 제가 딱 그 문제집의 그 설명 부분 있잖아요. 그 문제를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딱 손가락으로 짚고 네, 영어로 쓰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휙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 인생을 망친다는 거는 되게 분한 일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고소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망친다 해도 그럼 내가 망친 거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망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권장하는 의미에서 만약 인생을 망치더라도 자기 스스로 망치는 게 남이 이렇게 망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제가 비롯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 영문학 소설가였기 때문에 저는 영미 출판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영미 출판계랑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서울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번역이라는 길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번역에 들어간 거였고요. 한영 번역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영문학을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영문학을 제작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영 번역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번역하고 싶은 작가는 정말 많아요. 박서령 작가, 뭐 기영도 작가, 장르 작가를 좀 더 번역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젊은 작가들을 좀 더 번역을 하고 싶고요. 지금 번역이 안 된 훌륭한 작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서희재 작가님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시인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문학 또 많고요. 이번에 뭐 백세희 작가님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도 먹고 싶어가 번역이 됐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왜냐면 소설도 아니고 뭐 시도 아니고 뭐 K-팝이 아니고 K-드라마도 아니고 그런데 코리안 논픽션이 그것도 심리 서적이 이 정도로 일단 번역이 됐다는 거가 엄청난 해프닝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로 히트를 칠 수 있었다는 거가 굉장히 큰 해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더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게 연락을 따로 받았는데 네. 저주토끼가 먼저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펜하임을 이미 탄 작품이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내심 기대를 조금 하고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게 아마 저주토끼가 먼저 나왔나 그럴 거예요. 근데 저주토끼가 제가 그때까지 낸 책 중에서
그 후보 조건을 만족하는 작품으로서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냈던 그 세 권의 책은 다 뭐 그 영국에 나온 책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가 살아있는 작가가 아니라든지 뭐 미국에만 나온 책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 때문에 혹은 소설이 아니라든지 비소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 후보에 오를 수 없는 책들이었는데 저주토끼가 첫 그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를 하고 있으면서 뭐 생각의 99%는 그래도 내가 낸 첫 후보작인데 뭐 될 일이 있겠어.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정말 너무 감격을 했었어요. 이 책에서도 묘사를 하지만 코로나에 걸린 상태였고 정말 심신이 나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이 소식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15분인가 20분 후인가 이제 TTL 액세스에서 우리 대도시사랑법이 롱리스트가 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그때는 기쁘다기보다 막 너무 황당했었어요. 아니 2권이 다 롱리스트가 됐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기쁘다가 황당함으로 넘어간 굉장히 되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네,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부커의 폭주가 시작을 했죠. 이 책을 이제 후보가 됐으니 열심히 책을 팔아야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책도 딜레이가 되고 예, 어크로스북 관계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네, 그랬답니다. 번역가로서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느낌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박성영 작가든 정보라 작가님 경우에는 이 두 분 경우에는 영어가 바로 들리는 케이스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바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의 도전이 또 돼요. 그것만의 또 어떤 매력이 있어요. 번역가로서 이제는 막 안 들려? 그럼 내가 들리게끔 내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열심히 읽어보고 열심히 다른 작가한테 갖다 대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영문학계에서 누구랑 비슷할까? 그래서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그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과정을 즐겨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의 자부심이 무엇이냐면 막 누구든 번역할 수 있다. 네, 일단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이 작품을 좋아한다면 그럼 나는 이 작품을 번역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책을 재밌게 읽어줬으면 좋겠고요. 독자분들 혹은 이렇게 SNS에서 접하는 독자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번역가가 굉장히 이렇게 우아한 직업, 번역가는 굉장히 우아한 사람, 약간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일단 그런 기대는 저에 대해서는 갖지 말아주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뭐랄까 어떤 뭐 우아함을 표출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엘레강트한 문학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 저는 나는 방금 너무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당신도 이 책 읽었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좀 그런 에너지의 그런 바이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읽음으로써 이제 번역서를 더 많이 읽어주시고 그것이 뭐 한영 번역서든 영어 번역서든 뭐 프랑스어 문학을 뭐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든 번역서를 더 재밌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번역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네, 많이 읽어주세요.